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파트 1에서 시험 안내라든지 준비 과정, 그리고 오라클을 설치를 했고, XE 버전으로,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XE 버전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테스팅을 하는 것으로 1파트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2파트부터는 이제 실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파트는 이론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2파트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SQL 이제 3파트, 4파트 이래 나가게 될 때 그때 그 부분은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애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20점이에요. 한 문제당 2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이게 배점이 높다 보니까 여기 이게 원 과목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이 되고 이게 두 번째 과목이 되는데 이 과목별로 꽈락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이거를 점수가 적으니까 약간 이제 뭐 좀 약간의 무시를 요거보다 이제 편중을 당연히 요걸 많이 줘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출 수 있어야 즉 네 문제 이상 만들어 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20문제 이상만 만들어 줘야 맞추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세 문제나 두 문제 이렇게 맞춰 버렸어. 그러면 이거 80점 맞아도요. 이것 때문에 꽈락돼서 떨어지거든요. 특히 아무리 지금 실무에서 경험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 부분에서 만점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다가 저도 우습게 봤는데요, 살짝.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그래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됐는 건데 아무튼 요 뒷부분은 이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초보자라도 같이 저랑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을 대상은 제가 이렇게 국한을 지었잖아요. 언어 한 개 정도는 마스터를 했다. 좀 다뤄봤다.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DB의 다른 건 몰라도 DB의 기초 조금은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는 이쪽의 내용을 설명할 때 그렇게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예 초보자분들은 용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정도는 공부를 좀 추천드릴게요. C나 자바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자바도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객체 땅까지 그리고 C는 포인터 땅까지만 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DB에서 뭐 DDL, DCL, DML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는 용어가 만약에 혹여 나오더라도 그때는 애초에 일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어 두셨다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기는 하나,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의 안일함 때문에 이거는 고득점을 했는데 이게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거, 중요한 거, 그리고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뒤에서 이제 같이 풀 때,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든지 노트해서 좀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파트는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자 보시죠. 학습 방향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파트는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아무리 쿼리를 잘 쳐도요. 쿼리문을 잘 쳐도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라클 기반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MySQL 뭐 또 앞에서도 제가 SQL의 데이터베이스 DBMS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지원하고 어떤 건 처음 들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오라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좀 축소판으로 나오고 뭐 이런 그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회사나 혹은 여러분들이 맛본 것이라면 여기에서 용어를 중점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절차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용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엔터티가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관계라는 건 또 무엇인지의 의미를 분명히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데이터 모델과 성능 과목은 정규화 기법, 정규화 기법에는 뭐 정규화 기법에는 또 뭐 반정규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런 반정규화 기법, 뭐 그죠? 정규화 기법하고 반정규화 기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루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딱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강의는 모든 강의가 30분 언더로 30분을 넘지 않도록 강의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너무 길면 지루하고 루즈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아무래도 좀 루즈한 감도 있고 이거 다가가기가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면서 최대한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강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범위는요,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하고요, 데이터 모델과 성능이 있는데요. 중요도를 따지면 별 3개 중에서 3개가 데이터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모델과 성능, 그래서 정규화 기법하고 반정규화 기법에는 이 2개의 파트에서 이제 두 문제, 이 5개의 파트죠. 어떻게 보면 5개의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소제목이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토탈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대로 용어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을 식별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상화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실체가 없고 그냥 단지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바라본다면 회원이 곧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나이가 있을 것이고 이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주소가 있고 등등등 기타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것도 있고 어떠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SQL 기본에서 배우겠지만 테이블의 컬럼의 역할을 하는 필드의 역할을 하는 그놈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노트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상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현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추상화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 비즈니스인데요. 나는 개발자, DB를 만드는 개발자, 그리고 상대방이 회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에는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생산물을.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이 있고, 뭐 모델의 종류가 있고, 뭐 등등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즉, 테이블 단위를 만들 때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계를 맺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델링 표기법, ERD라는 도구가 있어요. ERD도 있고, 뭐, ERWin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델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회사나 이 회사는 이렇게 뭐 인사 관리도 있고 영업 관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쪽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알고 나면 어떻게 뭐지 우리가 이제 추상화를 하고 나서 쭉 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열거하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ERD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유료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무료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타 UML은 아니군요. 예, 그거는 자바 객체 지향 언어 쪽에 속하는 거고 아무튼 그러한 데이터 모델링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물론 우리가 오라클에서 이제 XE 버전에서 SQL 디벨로퍼까지 깔았는데 거기에도 데이터 모델링 하는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은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게 모델링 해야 한다. 당연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누구나 알기 쉽게 가독성 좋게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게 프로그래머의 자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을 하실 때도 우리는 고객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관계도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관계를 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지 않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은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추상화를 한다 했죠. 그죠? 늘어놓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하면서 점점점 디테일해진다, 상세해진다. 제가 추상화로서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 나열했다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면 여기서 필요한 게 이렇게 생성이 됐고 이거는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설계하면서 점점 디테일해진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디테일해진 데이터 모델링은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을 정의한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된 비즈니스 데이터 규칙을 데이터 모델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SQL 언어를 통해서 테이블 만들고 기본 키 만들고 외래 키 만들고 뭐 등등을 해서 관계를 엮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에서 이거는 그렇게 긴 이론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암기나 아니면 반복적인 걸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풀어보면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라고 해서 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책은 두꺼하게 아주 오라클이 아니라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굉장히 두껍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걸 여기에다가 다 한 방에 중요한 것들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은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뭡니까?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모델링의 추상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안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추상화를 해야 한다. 추상화 설명드렸어요. 추상화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고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죠?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단순화해야 한다. 여러 개로 이렇게 특징을 찾았지만 우리는 복잡한 문제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단 위에서부터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은 명확해야 됩니다. 의미적 해석이 모호해버리면, 명확하게 해석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데이터 모델링을 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기준이 되고 어떤 걸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 데이터 모델링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죠. 하다가 계속 회의를 거치고 하면서 완벽한 데이터 모델링,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딱 맞는 데이터 모델링 모델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단어 추상화, 단순화, 명확 알겠죠? 그래서 추상화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 현실 세계를 간략하게 표현한다. 단순화, simplification 이건 abstra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abstraction 맞아요. 예.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명확성 맞죠? 예, 얘는 명확하게 의미가 해석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의미를 반드시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개념적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이 있고 물리적 모델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개념은 그냥 개념이다,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리적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뭡니까? 식별자도 도출하고 논리적 모델링을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했던 거를 이제 관계도 정의하고 뭐 이런 것들 정교화도 해서 이제 모델의 독립적인 특성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인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 어딥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물리적인 공간, 뭐 서버라면 서버, 아니면 자기 자신의 로컬에 서버를 깔고 싶다, DB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크게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아니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다음 중 개념적 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다음 중 모델링의 단계 중으로 순서가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순서는 개논물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물, 개념적 모델링을 먼저 하고 논리적, 그 다음 물리적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을 디테일한 사항을 보게 되면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업무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우리 앞에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모델링을 정한다. 복잡하지 않는다. 이거 명확성이죠.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모델링을 하는 단계이다. 업무적 관점에서는 모델링을 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엔터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뒤에 가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엔터티는 업무상인데요. 제가 엄이라고 적어놨네요.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관심사를 우리는 해당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관심사로 되어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생산품이라면 모델 넘버, 그리고 라트 넘버, 뭐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엔터티라고 보는 거예요. 엔터티와 속성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속성은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테이블이 이렇게 열과 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게 해당하는 거, 여기가 아니죠. 요게 해당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는 만약에 TV라는 생산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속성은 뭐예요? 그렇죠. 뭐 색상은 검은색, 그리고 또 뭐 몇 인치, 그리고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티와 속성을 도출을 하고 개념적 ERD,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엔터티 릴레이션십 뭐 핑거, 이거 긴 건데 이거 잘못 적혔네요. 예, 아무튼 요거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ERD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이걸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티란 말씀드린 바대로 실체, 객체를 의미하는 실무적으로는 엔터티라고 부른다.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즉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합적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엔터티는 사람, 장소, 물건, 사건, 개념 등의 명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엔터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올바른 것은 명사고요. 올바르지 않는 거는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 Logical Data Modeling이라고 했어요. 개념적 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엔터티와 속성을 도출해서 이제 ERD로 어느 정도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ERD에 작성했던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개념적 모델링을 논리적 모델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바로 논리적 모델링인데, 식별자, 즉 서로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떤 게 무엇이고 어떤 게 무엇이다라는 걸 도출하고 필요한 모든 릴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관계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여러분들이 엔터티를 만들면 이 사람은 이 장소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 장소에서는 어떠한 뭐 물건하고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고 뭐 등등 이러한 관계를 정의를 해야 돼요. 논리적 모델링에서. 그래서 정규화를 수행해서 데이터 모델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정규화의 기본 목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역시 정규화의 기본 목표는 테이블 간에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는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만 잡아먹고 필요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키라는 거, 그리고 기본키가 없다면 유니크라도 라는 그러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중복성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 무결성 인티그리티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단어인데 이것도 필수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결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결하다. 나는 흠집이 없다. 데이터로서 손색이 없다. 이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 데이터, 레코드, 행 이거는 내밖에 없다. 나 그런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결성을 지닌다. 무결성의 원칙 바로 기본키라든지 이러한 그 뭡니까?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저장했던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기본키가 이제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즉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DB의 저장 용량 역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델링이 있는데 피지컬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 모델링, 즉 관계도 정의했고 이제 디테일화가 됐단 말이에요. 데이터의 모델의 독립성이 확보가 됐죠. 그리고 관계도 정의했어요. 그리고 기본키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서버나 아니면 로컬 디스크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것을 하드웨어에다가 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즉 말씀드린 바대로 테이블, 인덱스, 함수, 또 뭐 프로시저도 있고 트리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펑션도 펑션은 여기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을 하는 과정을 이제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 보안, 가용성을 고려해서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성능이 안 좋아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이 또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용성도 좋아야 되겠죠. 즉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는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좋다라는 게 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작업을 우리는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놈물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순서는 단계는. 그리고 이것들의 디테일한 내용들, 특히 여기서 엔터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엔터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엔터티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으로 넘어왔을 때 정규화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결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단 1도 없으니까 괜히 10문제밖에 안 나오니 무시했다가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론 시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심적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